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전략을 파헤칩니다. 22대 총선을 위한 윤석열의 승부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이 풀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가스라이팅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가스라이팅이란 1938년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됐는데요. 등장인물인 남편이 아직도 가스등은 여전히 밝아요 라는 거짓말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지고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도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해요라는 착각을 하는 윤석열과 국힘당, 여전히 내년 총선에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낮은 지지율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을 보면 드디어 지지율 회복과 총선 승리의 비결을 국가 권력을 이용한 대국민 가스라이팅 전략에서 찾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대국민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심리를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야당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을 향해 법치를 강조하며 공포정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의 정치적 심리를 지배해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윤심 중심으로 재편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게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히틀러식 전체주의의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국민의 심리를 지배하면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찍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위험천만한 가스라이팅 논리는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말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이관섭 수석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야당의 발목 잡기와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참이라면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첫째로 야당의 발목 잡기를 겨냥해 야당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둘째로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바로잡기 위해 언론 기관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논리가 궤변에 불과하다는 건 지난 1년 동안 숱하게 야당 때리기와 언론 장악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지지율은 3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27%까지 떨어진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득표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그간의 외교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안보 불안, 한미일 가치동맹에 치중하느라 망가져버린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수출 감소, 관리부실로 높아지는 물가와 점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각종 경제 지표들, 세수 불안으로 인해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민생보다는 대기업 감세에 치중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 보여주듯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관석 수석과 같은 궤변의 논리로 승부수를 던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데서 기획된 가스라이팅 작전인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전략은 내년 총선 전까지 야당,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부패 집단으로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진보진영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작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풀 가동되고 있고 그 결과 자칭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의 주체는 일부 보수 언론, 검찰, 경찰, 감사원, 문체부 등 국가 권력기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이른바 윤심 트로이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레를 셋이 끌고 가는 트로이카 방식으로 이 작전은 지금도 총선을 향해 전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 첫 번째,
민주당을 도덕적 패륜 집단으로 만드는 작전입니다. 윤 정권은 총선 전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패륜 집단으로 생각하도록 가스라이팅을 전개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은 진보, 진보는 도덕성이란 프레임을 주지시키면서 도덕성을 상실한 민주당, 즉 진보는 패륜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치적 심리를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 전략입니다. 집권 내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문제 삼다가 코인 투자건으로 김남국 의원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더니 자진의 수사받겠다며 검찰로 달려가는 송영길 전 대표를 무시하면서까지 시민단체 보조금 사건을 발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걸 보면 민주당을 도덕적 패륜 집단으로 만드는 작전은 여전히 총선까지 이어질 게 뻔합니다. 보수 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받았으면서 국민들은 마치 진보 진영 전체, 특히 민주당의 도덕성을 깊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지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내년 총선을 낙관하는 전망세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집권한 뒤 근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22%로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1년 내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때려왔지만 이 대표의 청렴성은 맞을수록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손에는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쥐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아직도 10개월. 그 사이 윤석열 정권의 대야 공세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 두 번째,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비리 온상 집단으로 만드는 작전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정부 보조금 사용처를 들춰서 지출 증빙 요건을 문제 삼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을 통해 시민단체를 세금 도둑 집단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펼쳐서 국민들에게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시민단체는 진보, 진보는 비리 온상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치적 심리를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 전략입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예산 삭감과 회계감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와 압박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연계된 시민단체의 부정부패를 기획보도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을 구속하는 등 지난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비리와 민주당을 한 통속으로 엮어 이를 통해 진보진영 전체가 얼마나 비리온상의 집단인지 계속해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 세 번째, 노동조합을 폭력 선동 집단으로 만드는 작전입니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대어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과의 전쟁 200일 작전에 경찰 50명 1계급 특진 프로모션을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1년 특진 카드의 10%가 내걸린 당근책이 가동되자 건설노조원 약 1천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5월 말까지 약 18명의 노조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해동 열사는 분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작전의 한 주체인 일부 보수 언론은 과거 유서대필 사건을 환기시키듯 분신 방조설까지 유포하며 공작을 편 바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법치만 외치고 노동법을 지킬 의무는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국가 형벌권을 내세워 형법으로 노동자들을 형사범 취급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지난 5월 31일 지금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과거 한국노총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하던 동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7m 막루에서 곤봉으로 타격해 피투성이로 만든 채 연행 구속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보수 언론들은 건폭과의 전쟁 200일 만에 건설 현장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들을 향해 가스라이팅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하나로 엮어 진보진영을 패륜과 비리와 폭력 선동 세력이라는 범주 안에 가두고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심리 여론전을 펼침으로써
공포정치에 물든 식물형 주권자들의 표를 강탈하고자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다가 이탈한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거라 굳건히 믿고 있고, 진보 진영의 부패한 모습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자신들 쪽으로 옮겨올 것은 물론 부동층 역시 자신들을 지지할 거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 네 번째, 가스라이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언론 장악 작전입니다. 1년 내내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말을 상기해보면, 이들은 무조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각 방송사의 수장을 교체하는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이용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공석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으로 논란이 된 이동관 특보를 안치려는 시도가 바로 언론을 장악해 대국민 가스라이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역시 명분 없는 억지 논리로 공영방송을 흔들어대는 전형적인 언론 장악의 일환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 4월부터 문체부가 언론재단 내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유형화된 가짜뉴스 데이터를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하달하겠다고 하는 것도 총선 기간 내내 언론 보도를 조정 심의하는 기관인 언론중재위를 사전에 장악하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의 일환인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 효과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위해 정부 요직과 사법부를 장악하는 작전입니다. 언론 장악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통한 총선 승리를 용이하고 안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요직과 행정력은 물론 사법부 장악에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감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초토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뒤흔들고 수사와 처벌로 해결하면 될 인사비리 문제를 트집잡아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집어 전원사퇴를 압박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도 않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마저 넘보는 위헌 전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낮은 지지율이 야당의 발목 잡기와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니 야당과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한대로 엮어 진보진영 전체를 부패, 비리, 폭력, 선동집단으로 만들어 대국민 가스라이팅 작전을 진행하고, 언론을 장악함과 동시에 정부 요직과 행정력과 사법부를 장악해 대국민 심리전과 권력기관 총동원령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하던 정치적 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들의 눈과 귀와 행동 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국가 권력에 일관되고 지속된 대국민 통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정치 윤리를 넘어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히틀러식 국가 전체주의로 이 나라가 퇴행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였습니다.